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예상 문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예상 문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제 고민하는 거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보고 갈게요. 첫 번째가 이론은 알겠는데 문제를 풀면 답이 안 보인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 모의고사 점수가 너무 안 나온다. 세 번째, 1차만 해야 될 거냐 아니면 1차, 2차를 계속 가야 되느냐. 대부분 요 세 가지에서 걱정거리가 가장 많거든요. 근데 사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시험 공부. 공부와 시험 공부는 다르거든요. 공부는 말 그대로 학문을 하는 거예요. 학문. 근데 시험 공부는 OX를 찾아서 문제를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부분 수험생들이 걱정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론은 되어 있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는 시험 공부는 최종적으로 뭐냐면 암기거든요. 암기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고민이신 분들 나는 지문을 보면 알겠는데 문제가 많이 안 풀린다. 그럼 결국은 암기가 안 돼 있는 거고, 그럼 이 암기를 우리가 이론서라든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계속 암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일단 문제를 통해서 이제 암기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문제집 자체가 가장 효과적인 요약집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문제에 나와 있는 지문들은 전부 다 우리가 기본서라든지 요약집에서 있는 지문을 OX 형식으로 문제 형식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령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지번인데 우리가 지번에서 요약집에서 많은 이론이 이렇게 있을 건데 그 지문을 요약집 지문을 문제화시킨 거니까 문제화시킬 때는 우리가 또 O냐 X냐를 판단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기본서라든지 요약지문 O냐 X냐를 판단하지 않고 지문 그대로 읽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를 할 때는 문제를 통해 가지고 계속 뭐 해 나간다? 암기해 나가는 방식. 이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늦게 시작해 가지고 아직 이론 정리가 안 돼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론 정리를 해가면서 문제 풀기에는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늦은 편이 있어요. 그런데 한 9월달 정도 가게 되면 그때 가서 이론 정리는 되었는데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안 풀린다기보다는 O냐 X냐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론이 조금 부실하더라도 문제 파트로 넘어오셨다면 문제로서 정리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모의고사거든요. 우리가 보통 3월 달부터 모의고사를 쳐요. 모의고사를. 근데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모의고사 점수는요, 여러분 시험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실제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의고사 점수를 보고 내가 낙담할 것 같으면 모의고사를 차라리 보지 마라.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모의고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시험의 점수에 어떤 평준화가 안 되어 있고 난이도도 왔다 갔다 해요. 예를 들어서 3월달, 4월달, 5월달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의고사를 한 사람이 출제하면요. 한 사람이 출제하면 계속 이 난이도를 이렇게 슬슬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는데 우리 매가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보통 한 3분의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내고 그 다음 교수님 내고 그 다음 교수님 이렇게 내다 보니까 이 난이도 조절 자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3월달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3월달보다 4월달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야 되고 5월달이 좀 더 높아야 되고 6월달이 조금 더 높아야 되고 이런 성향이 보여야 되는데 실제 5월달 시험보다 3월달 시험이 더 어려운 시험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씩 출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쉽게 말하면 모의고사 점수를 80점 받던 사람이 실제 시험에서는 60점 받을 수도 있고요. 모의고사 점수 40점 받는 사람이 실제 시험에서 80점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를 여러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해야 될 것은 10월 29일 날 이날 우리가 시험을 잘 보는 게 목적이지 모의고사 시험을 잘 보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를 기준으로 여러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이 3번 지문도 상당히 고민이죠. 1차만 할 거냐, 1차와 2차를 계속 갈 거냐. 선생님, 저는 지금 1차 점수가 모의고사를 치면 40점대에서 50점대 계속 왔다 갔다 그리고 2차 점수도 기본 40점에서 50점을 왔다 갔다 그리는데 우리가 1차를 합격을 해야 2차 점수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 점수 상태에서 2차를 계속 가져가도 되나요? 이런 게 상당히 지금 고민거리거든요. 시점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정도 점수대에 계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걸치고 왔냐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달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11월, 12월이 우리 흔히 기초과정이거든요. 뭐 개념 이해, 개념 완성 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1, 2월 달이 기본과정이거든요. 3, 4월 달이 핵심 요약이라는 과정을 가지고 가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 교수님들은 심화과정처럼 강의를 한다고요. 실제 11월, 12월, 1월, 2월 달 하지 않았던 강의 내용, 뭐 시험의 빈도는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고 가야 될 내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론 과정을 실제로는 뭐 6개월이라는 이론 과정을 거치고 왔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11월, 12월은 거의 용어 정리하는 식으로 강의가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험과 크게 관련이 없는 파트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실제 시험과 관련 있는 파트는 1, 2, 3, 4월인데 4개월이잖아요, 4개월. 4개월이죠. 4개월인데 4개월을 주로 나누면 한 주에 4주니까 4, 4, 16, 16주거든요. 16주. 그럼 여러분은 각 과목별로 그 교수님 얼굴 몇 번 봤냐면 16번 봤다는 거예요. 16번. 16번 강의를 듣고 우리는 5, 6월 달에 기출문제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어떤 과목이든 16번 강의를 듣고 기출문제를 바로 푼다? 이것도 사실은 말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점까지 모의고사 점수가 절대로 잘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여기까지 오면 대부분 사람들은 20주, 즉 20번 강의를 들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8개월을 강의를 들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 과목을 8개월을 만약에 들었다면 이미 점수가 철철 넘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몇 과목이에요? 6과목이잖아요. 6과목. 6과목이다 보니까 6과목을 8개월 한 것이지 한 과목을 8개월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점수가 잘 나올 시점은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뭐 특이하게 점수가 뭐 60점 이상 뭐 70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분들은 처음 초시생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점수가 나오면 진짜 공부하는 어떤 우리 흔히 공부하는 머리가 있는 사람들. 공부하는 머리. 또는 작년에 공부를 해서 지금 이 정도 점수가 나온다. 이게 정답이지.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이 시점에 평균 60점, 70점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대부분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특출난 사람을 빼고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통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1, 2차를 같이 하시는 분들도 역시 지금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우리가 5월, 6월을 통해서 기출을 정리를 했고 그럼 이 기출 문제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지금 예상 문제를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상 문제. 그럼 예상 문제가 마무리가 되는, 피니시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점수가 조금 튀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점수가 조금,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느낌이 드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 시점을 7, 8월 달이에요. 그리고 이제 9월 가잖아요. 9월. 그럼 9월 가면 이제 동형 모의고사 4회분을 칠 거고요. 4회분을 칠 거고, 우리 흔히 말하는 100선, 100문제 뽑아서 문제 풀 거고,
또 그리고 마지막 10월 달에 최종적인 이론 정리를 한번 할 거거든요. 이 시점에서 점수가 확 뛰어버린다고요. 이 시점에서.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은 이 시점에 가게 되면 점수는 반드시 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점수가 잘 안 나온다, 모의고사 점수가 잘 안 나온다,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꾸준히 가는 거예요. 꾸준히 가는데, 그럼 선생님 꾸준히 어떻게 가면 되나요? 지금부터는 계속 문제예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많이 푼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푼다라는 개념하고 문제를 또 본다라는 개념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올해 초시생들은 문제를 푼다라는 개념보다는 문제를 뭐 한다? 본다라는 개념이 맞아요. 그냥 이런 지문이 내가 배웠던 내용에서 이런 지문이 있었지. 근데 있었는데 이게 O인지 X인지 나는 정확하지가 않아. 이게 처음 공부하는 초시생의 느낌이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공부를 조금 했는데 좀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문제를 뭐 한다? 푼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푼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O냐 X를 확실히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는 있죠. 근데 일단 푼다는 개념으로 가는 게 맞고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푼다라는 개념이 적용이 잘 안 돼요. 아직까지 OX를 구별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문제를 뭐 한다? 이런 지문이 있었구나라고 본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다라는 개념으로 가신 분들은 이제 이 시점에 와가지고 문제를 뭐 한다? 푼다라는 개념으로 가시면 된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하더라도 이제 지문을 하나씩 뭐 해 나가야 된다? 암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각 섹터별로 그 문제를 다 보든지 풀었잖아요. 그죠? 그럼 수업 시간을 통해서 저랑 다시 한번 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요약집을 다시 한번 보면서 지문이 이런 지문이 나왔었지라는 게 각인된 상태에서 요약집으로 한 번 더 보면서 전체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거. 그 방법이 지금은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1, 2차 하시는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반드시 9월달 되면 점수 폭이 크게 뭐 할 거다? 상승할 거라는 겁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지금부터는 뭐 한다? 문제가 추가돼야 되고 이론이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공시법을 기준으로 하면 공시는 지적과 등기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적과 등기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적과 등기는 조금 다른데 제가 예상 문제를 시작을 하면서 한 며칠 동안 고민을 했었거든요. 수험생들에게 이론 정리도 하면서 문제를 풀 것인지, 이론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풀게 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는 요약 정리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 풀어보는 게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요약 정리보다는 문제 푸는 데 집중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집에 있는 내용들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문제를 다 풀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사실 문제를 여러분 미리 확인해 보신 분들도 이야기했지만 지문의 구조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계속. 반복된다 하더라도 계속 우리는 반복해서 암기를 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어보는 방식으로 수업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등기법도 마찬가지예요. 등기법 파트가 한번 보겠지만 등기는 사실은 단순 암기하는 파트도 있지만 절차상에 이해될 파트도 있거든요. 그럼 절차상에 이해될 파트는 그때 가서 그 내용을 판서를 통해서 제가 한번 시각화를 시켜드리든 그림 형식으로 하든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면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 지금부터 공부 방법은 뭐로 시작을 한다? 항상 문제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한다라는 느낌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대표 유형은 이미 앞에 답이 나와 있으니까요. 실제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자, 1번 문항부터는 그 내용이죠. 우리가 통상 문제를 풀어낼 때 시험은 지번부터 나와요. 지번. 근데 요 문제집은 토지의 등록사항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을 좀 짚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내용의 순서에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키워드는 여기에 있죠. 모든 토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우리는 얘네들을 지적에서는 토지의 표시라고 읽죠. 토지의 표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줄이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관한 토지의 표시를 누가 결정해서 등록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누가 결정을 하냐면 지적은 국가사무예요. 그럼 국가사무의 행정부의 수반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두 번째,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역시 뭐예요? 토지의 표시잖아요. 그죠? 토지의 표시에 토지 이동이 있을 때에는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에서 뭐한다? 결정한다. 누구의 신청을 받아?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소관청에서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의 또 하나의 키워드는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해 나가는 절차적 내용들을 우리는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럼 이 절차적 내용은 뒤쪽에 가면 문제화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 지문은 기출지문으로도 자주 등장하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구별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토지의 표시에 관해서 이 토지의 표시에 관해서 결정하는 권자가 누구이냐에 관해서는 모든 토지라고 나오면 누구다? 국장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이렇게 나오면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에서 결정한다. 다만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원칙은 토지 소유자의 뭘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지적소관청에서 결정한다라는 거. 그렇게 암기해 두시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런 지문이 지적법의 유형인데 지적법의 유형에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해할 만한 게 있습니까? 이해할 만한 게 없다라는 거야. 그럼 지적에서의 사실은 이해는 각각의 용어에 관한 정의가 이해의 문제지 나머지는 전부 다 암기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적법은 이제부터 기계적으로 풀어야 돼요. 토지의 표시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설문에서 모든 토지 나오면 누구다? 국장.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이 나오면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뭐 하는 훈련? 암기하는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암기해야 될 거는 뭐다? 토지의 표시를 결정할 때 모든 토지 나오면 누구다? 국장. 토지 이동 나오면 지적소관청. 누구의 신청을 받아?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국장하고 토지 소유자니까 정답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지문은 계속 나온다 안 나온다?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그럼 계속 나오면 여러분이 계속 뭐 한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직권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똑같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 토지의 표시죠. 그럼 뭐가 있다?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누구의 신청을 받아?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 그래서 토지 이동 나오면 누구다? 지적소관청에서 결정. 이렇게요. 다만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할 때에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런 지문도 기억해가지고 괄호 넣기에 시험 지문이 잘 나온다고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과거 기출 문제 중에서 이 지문을 어떻게 내냐면 토지 이동이 아니라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나오면 지문이 뭐다? X라고요. 그래서 토지 이용이 아니라 뭐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거.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시도별로 수립하되 시도별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시, 군, 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올해 시험 문제가 읍면동 요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시험 지문이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4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는 토지
이동조사부에 토지 이동 현황을 적어야 한다. 그럼 5번에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는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조서 아래 부분 여백에 이런 단서에 따른 직권 정리라고 적어야 한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수립해야 될 계획이 뭐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요 지문 하나 정도는 암기하고 가자고요. 이 지문에 1번 지문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와 관련되는 지문이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정해져 있는 파트가 뭐냐면 이제 이런 내용이라고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 결국은 토지의 표시를 결정해서 뭐를 해야 한다? 등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 유형의 지문이 나왔을 때 나오는 게 설문에서 모든 토지 나오면 뭐다? 국장 이렇게 될 거고 토지의 이동 나오면 지적소관청에서 결정한다. 이게 키워드예요. 근데 지적소관청에서 결정을 할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때 지적소관청에서 만약에 직권으로 결정해서 정리를 하려면 그 절차가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절차가. 그러면 그 5가지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 암기해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방 그래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의 수립. 그럼 계획을 수립했으면 토지 이동 현황 조사를 해야 될 거고 그럼 조사를 하면 토지 이동 현황 조사부가 만들어질 거고 그럼 조사부를 기초로 이동 조사서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토지 이동 역시 정리 결의서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지적 공부를 직권으로 뭐 한다? 정리한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의 결정 등록과 관련해서는 이와 관련되는 지문들만 정리하면 된다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의 수립은 시, 군, 구별로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단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도 있다. 요 지문과 관련해서 작년 기출문제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토지 표시의 결정 등록과 관련해서는 모든 토지 나오면 뒤에 항상 뭐가 따라 나온다? 국장. 토지 이동에 의해서 토지의 표시를 결정할 때는 뒤에 누가 따라 나온다? 지적소관청. 그런데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다면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는데 그럼 직권으로 정리할 때 해야 되는 게 계획의 수립, 조사, 조사부 작성, 정리결의서 작성, 정리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딱딱딱딱 잡아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 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지금 이론을 다시 요약해서 암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문제화되어 나왔을 때는요. 앞뒤 지문을 만약에 서로 이렇게 바꿔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암기한 내용이 문제화에 잘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암기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맞다? 문제를 통해서 계속 암기화시키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죠.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는 뭘 수립해야 한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시, 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만 다를 뿐이지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통해서 암기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거 다시 한 말씀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또 보죠, 뭐.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두 번째,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는 토지 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하여 어디에 첨부한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해야 되며, 토지 이동 조서 아래 부분 여백에 단서에 따른 직권 정리라고 적어야 한다. 그래서 토지 이동 조사부 다음에 나오는 절차적 과정이 뭐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거예요. 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한다.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다고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지문 앞에는 토지이동 조사부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토지이동 조사가 나와야 되고, 조사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순서가 토지이동 조사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토지이동 조사를 하고, 조사가 끝나면 조사부를 만들고, 이걸 근거로 조서를 작성하여 어디에 첨부해라?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직권으로 정리한다. 이 순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뭐가 있을 때? 토지이동도 나왔잖아요.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바로 O 되겠네요. 그럼 정답 1번 체크해보면 되겠네요. 끝. 이렇게. 2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용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하라고 되어 있죠. 토지 이용 현황이 아니라 뭐다? 토지 이동 현황을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근데 사실 이렇게 단어를 틀리게 하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데요. 글자 한 글자 틀리게 하는 것은 조금 유치하죠. 근데 이제 이런 예상 문제가 나온 것은 과거에 그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직권으로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할 때는 토지 이용이 아니라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 토지 소유자가 지번 변경을 하려면 첫 번째부터 틀렸죠. 지번 변경은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죠. 지번 변경은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적소관청이 지번 변경을 하려면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지번 변경 사유와 지번 변경 대상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재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 제출하여 그자의 뭘 받아야 한다? 예,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지문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죠? 그럼 여기서는 지번 변경에 관해서 한 지문을 내고 있다. 그죠? 그럼 지번 변경은 토지 소유자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하는 거고, 지번 변경을 직권으로 할 때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 이 지문은 뒤에 지번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4번.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는데, 우리가 지목 설정의 원칙에서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입니다. 5번에 지적대의 축척이 600분의 1인지요.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지요. 이 지역은 굉장히 면적을 구할 때 정밀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의 면적은 최소한의 등록 단위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면적을 구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필지의 면적이 1제곱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가 아니라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얼마로 등록해라?
0.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토지 등록에 관해서 통합형의 유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적법에서는 이런 통합형의 유형들은 잘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1번 지문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6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리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관리 토지가 아니라 뭐다? 모든 토지에 대해서, 모든 토지일 때 누구다? 국장. 이렇게 가겠다. 그죠? 이런 지문들도 우리가 이제 예상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는 것이지 실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고사항으로 알고 가시라고요. 두 번째,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뭐가 있을 때?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토지 소유자가 결정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뭐 하면? 신청을 하면 지적소관청에서 뭐 한다? 결정한다. 그래서 신청과 결정의 순서가 바뀌어 있죠. 그래서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3번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틀렸죠. 4번에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할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의 수립. 요 지문은 직권에 의한 조사 측량에 의한 결정할 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죠? 그래서 순서 정도는 꼭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5번 지문 좀 조심하자고요. 5번. 직권에 의한 정리 절차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직권에 의한 정리 절차. 예. 직권에 의한 지적 정리 절차는 자, 요 지문 하나는 순서니까 좀 가져가자고요. 그럼 첫 번째가 뭐다? 여기는 토지이동 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조사부 작성하고 지적공부 정리 순서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순서는 첫 번째가 뭐다? 그렇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게 첫 번째죠. 그럼 두 번째는요.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조사를 해야 되죠.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해야 될 것이고. 그럼 조사를 했다면 조사부를 작성해야 되겠네요. 세 번째. 그럼 조사부를 작성하게 되면 이 조사부를 근거로 해가지고 조서를 어디에 첨부시켜야 한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그래서 네 번째가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하여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한다. 마지막이 지적 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한다. 이렇게 순서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유형은 박스 형태로도 내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박스 형태로 내어가지고요. 기억, 디귿에 들어갈 말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런 유형의 문제로 내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째 직권에 의한 지적 정리 절차 요 정도는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볼게요. 자, 이제 7번부터 지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올해 지번 나올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했죠. 최근 29회까지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럼 30, 31, 32, 33. 최근 4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올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틀림없이 과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살펴보고 나면 4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내야 되겠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지번과 관련해서는 좀 신경 써서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토지의 등록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토지 표시가 나오게 되면 일단 모든 토지 나왔을 때는 누구로 간다? 국장으로. 토지 이동의 사유가 있을 때는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이때 결정할 때 누구의 신청을 받아?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근데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직권으로 정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계획의 수립, 조사, 조사부 작성, 정리결의서 작성, 정리 이 순서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될 거고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예외적으로 읍면동별로도 수립할 수 있다.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출제인이 뺑뺑 돌리면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됐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는 지번을 한번 풀어보고요. 그럼 지번에서 뭐 어떻게 문제가 되어 나오고 내가 어떤 부분을 암기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화시켜서 문제를 다 풀어보고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동일 지문 암기를 해보고요. 이 부분이 내가 암기 안 돼 있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빈출 빈도가 높게 나오는 지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지문들이 내 눈에 익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반대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약집을 펼쳐서 그 내용 한 번 정도 스키핑 하듯이 빠르게 한번 쭉,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에 다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는 항상 10월 29일이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9월 달에 가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분량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한 6주 동안 또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특강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너무 욕심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한 번에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눈에 익숙하게만 좀 만드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번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지번의 표기는 그렇죠.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이 원칙이다. 5. 자, 그 다음에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분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이 지문도 간단한 지문이지만 조심해야 돼요.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이때의 키워드가 뭐냐면 이 말이 키워드예요. 등록. 즉 우리가 3,700만여 필지의 토지가 있다면 그 토지가 어디에 등록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목을 표기할 때 산자가 붙냐 붙지 않냐를 판단할 수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의 토지가 임야대장, 임야도에 할 때 등록이 된다면 토지의 지번은 숫자 어디에? 앞에 뭘 붙인다? 산자를 붙인다. 이렇게 해요. 그럼 이런 지문 틀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는 토지에 이렇게 나오면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다. 그죠? 또는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가 아니라 숫자 뒤에 이렇게 나와도 뭐한다? 틀린 지문이 되겠죠. 또는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이렇게 해도 뭐한다?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적법은 단순하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절차적 논리를 가지고 물어보는 지문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럼 3번 지문.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표시로 연결하고 이 표시로 연결을 하고 이때 표시는 뭐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 여기에서 의라고 읽는다 이 말이 키워드죠. 의라고 표기한다 라면 틀려요. 의라고 표기한다 라는 말은 이런 표현이거든요. 14의 1 이렇게 표기가 되지 14의 1 이렇게 쓰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라고 표기한다 라면 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의라고 읽는다라는 거. 자, 지번은 남동에서 북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번 부여는 북서기번법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북서 쪽에서 기번한다라는 말은 북서 쪽에서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북서에서 어디로? 남동 쪽으로.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번 설정은 1필의 1지번 원칙에 의해서 하나의 토지에는 하나의 지번만 부여한다. 그래서 맞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체크해서 보면 간단하지만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두 번째,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숫자 어디에? 앞에 산자를 붙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의라고 표기한다가 아니라 의라고 읽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북서 쪽에서 어디로? 남동 쪽으로. 그래서 이 정도 지문은 지번의 일반론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북서기본법 이런 지문은요. 우리 기출지문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굉장히. 그럼 8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8번 문제 볼게요. 지번 부여 및 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 여기서 이 키워드는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뭘 받아서? 예, 승인을 받아서 지번 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죠? 지적소관청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번 변경이라는 것은 지번을 바꾼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지번을 다 없애버리고요.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겠다. 이게 지번 변경이거든요. 그 지번을 새로이 부여한다. 그것을 토지 소유자가 다 새로 부여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왜? 토지의 표시는 지적소관청에서 결정해서 등록하는 거니까요. 두 번째, 신규 등록할 경우에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지역의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이제 이런 지문 나올 때 이제 우리 공식화 시켜서 신규 등록 나오면 지번 부여는 뒤에 뭐다? 본번에 뭐다? 부번 이렇게 나오는 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가 나올 수 있잖아요. 예외.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를 풀 때 예외가 나올 때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이거든요. 그럼 예외가 나오면 우리는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본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된다고요. 그럼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은 지번 부여의 원칙이 시험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지문의 구조가 짧을 때는 단서를 못 따니까요. 이렇게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또는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이렇게 짧게 나올 때는 뒤에 본부 나오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등신본부라고 암기했잖아요. 근데 예외적인 지문이 나왔을 때는 뭐다? 본번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 전환은 나올 수 있는 지문이 뒤에 항상 뭐밖에 없다? 본부 아니면 본번 두 개밖에 없다고. 이게 글자 맞추기 퍼즐 게임이라고요. 퍼즐 게임 어떻게 보면. 분할의 경우 딱 나오면 분할은 누가 한다? 부부가 한다. 그래서 부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면 된다고요.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 원래 뭐가 나와야 된다? 부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부부가 안 나오고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 나왔으니까 틀렸다라는 거. 그럼 정답 3번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간단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분할이 나오면 항상 뒤에 뭐가 나온다? 부부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자, 등록 전환 보세요. 2번 지문하고 비교해서 보면 된다고요. 등록 전환. 그럼 등록 전환 나오면 머릿속에 뭐다? 본부 아니면 본번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문이 길잖아요.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길죠. 위의 경우는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지문이 짧죠. 이거는 뭐다?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거든요. 개념적으로 같은 거니까 두 개 붙어서 가니까. 그럼 지문이 기니까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겠다? 본번 나와야 되겠다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지번부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뭐다?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물론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풀지만 여러분이 자꾸 볼 때 예외적인 경우를 암기를 해야 됩니다.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원칙이 아니라 뭐다? 예외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지으면 이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여기서 암기해버리자라는 거예요. 신규 등록 전환 나오면 뭐다? 본부 아니면 뭐다? 본번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요. 그러면 지문이 길 수밖에 없잖아요. 예외가 나올 때는 단서를 꼭 넣어줘야 되니까. 그 다음 합병의 경우로서 라고 되어 있죠. 합병의 경우로서. 그럼 합병 나오면 항상 뭐다? 선순위 나오면 된다고요. 선순위 이렇게. 자, 근데 토지 소유자가 합병전 필지에 주거사무실의 건축물. 자, 주거사무실의 건축물 이 지문 나왔을 때는 지문의 구조가 딱 두 가지예요. 분할해서 주거사무실의 건축물이 나왔을 때는 신청하는 때에는 말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합병에서는 주거사무실의 건축물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한다? 신청하는 때에는 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럼 주거 사무실에 건축물이 나왔다면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한다? 신청할 때는 이 말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분할의 경우로서 라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는 신청하는 때라는 말이 들어가면 X. 합병에서는 신청하는 말이 들어가야 뭐다? O. 그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9번 보도록 하죠.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것은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역시 마찬가지네요. 등록 전환인데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길죠. 그럼 길면 뒤에 뭐가 나와 있다? 본번 이렇게 해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 그러면 이 지문은 뭐다? O 이렇게 간다고요. 근데 만약에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게 이 말이 없었다면요. 그때는 본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기적으로 암기하라는 겁니다. 분할 나왔죠. 주거 사무실에 건축물이 나오면 이때는 신청하는 때에는 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요. 뒤에 보니까 신청하는 때에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 지문은 뭐다? O 이렇게 가면 된다고요. 3번. 신규 등록의 경우로서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 전에 최종 지번 토지에 뭐한 경우? 인접한 경우. 지문이 길죠? 길다라는 뭐다?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길다고요. 그럼 역시 뒤에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 본번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요. 최종 본번, 다음 본번에 또 뭐가 나왔다? 부번 이런 글자가 나오니까 뭐한다? 틀린다고요. 그럼 최종 본번, 다음 순서의 번호로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본번에 부번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고요. 틀렸죠. 정답 3번이 되겠네. 또 합병의 경우에는 또 주거 사무실에 나왔잖아요. 나올 때는 뒤에 뭘 찾아라? 신청하는 때는 이 말 나오면 된다고요. 그 다음 축적 변경을 시행하는 지의 필지의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는 이 지문은 꼭 기억하고 가야 되죠. 아주 중요 지문이죠. 축적 변경 시행지역 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데 이 지역은 지적 확정 측량 항상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그러면 이 구조로 나올 수 있는 지문이 앞에 몇 가지가 더 있다? 2가지가 더 있다고요. 축적 변경 외에도 지번 변경을 하는 지역 또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은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자, 그래서 요 지문은 뒤에 다시 또 나올 거니까요. 그때 가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문의 구조를 9번 지문을 봐도 그냥 지문의 구조가 아주 심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법을 이제 문제를 풀 때는 거의 공식화 시켜서 지번은 푸시면 돼요. 그럼 10번. 지번 부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해야 되며 모든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어디에? 앞에 산자를 붙여야 한다. 3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뭘 얻어서 승인을 얻어 지번 부여지역 안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다. 5.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또 길잖아요. 길잖아요. 이렇게. 길잖아요. 그럼 이때는 뒤에가 뭐가 나와 있나? 본번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5 이렇게.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사업 등 신고 시 제출한 지번별 조서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한다? 사업계획도에 의하여야 한다. 이런 지문들은 이제 계속 보면서 이제 암기해 두셔야 된다고요. 단순 암기사항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계속, 결론은 뭐냐면, 2번 지문 반복이고, 3번 지문 반복이고, 4번 지문 반복이고, 새로운 지문은 뭐다? 1번하고 몇 번? 5번. 이거죠. 그럼, 이런 지문 나오면, 공사 준공 전에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는 뭐에 의해서? 사업계획도에 의해서 부여하는구나. 이렇게 계속 반복 암기하는 거죠. 1번 지문 조심해야 됩니다. 1번 지문은 지번은 지번 부여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때 이 주체를 국장이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나오면 뭐다? X 된다라는 것도 좀 조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11번. 사례형이죠.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분이 100번지이고요. 100번지이고 본본이 배인 지분의 최종 부본이 4인 지분이 존재할 때 100번지를 두 필지로 분할하면 얘네들을 두 필지로 분할할 때 두 필지로 분할하게 되면 1필지는 분할 전 지분이니까 100번지로 하면 되고 나머지 필지는 부부죠. 최종 부본 다음 순번으로 부본이니까 최종 부본이 4로 끝났으니까 100에 뭐로 가면 된다? 5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4번. 그래서 이 문제를 낼 때는 대부분 출제에는 1번 지문 이런 걸로 정답으로 해달라 이렇게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이 쉬우니까. 그러니까 최종 부본 다음 순번으로 부본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죠? 정답 4번이고요. 그럼 12번. 똑같이 사례형이죠. 지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 토지가 있을 경우에 3의 3 토지가 두 필지로 분할을 한다. 그럼 3의 3 토지를 두 필지로 분할하게 되면 한 필지는 3의 3 될 거고 그럼 3번지에 붙어 있는 최종 부분이 뭔지를 확인해야 되겠다. 그죠? 그럼 3번지에 붙어 있는 최종 부분이 뭐다? 3의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뭐로 한다? 3의 5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본본이 5인 토지 옆에 신규 등록할 토지가 발생했다. 그럼 신규 등록은 본부잖아요. 본부. 본본의 부본. 그러니까 5의 1로 정화하는 게 원칙이다. 5. 합병할 경우에 합병. 합병은 선순위 지분으로 부여하는 거죠. 합병. 근데 선순위 지분을 하는데 합병하고자 하는 지분에 본본으로 구성된 지분이 있다면 본본 중에서 선순위 지분으로 부여한다. 그러면 본본을 먼저 찾으면 330하고 618이니까 먼저 성립된 게 뭐다? 335. 그러니까 335로 지분을 정함이 원칙이다. 5. 지분 부여 지역에 최종 지분이 1, 2, 3, 4인 경우에 그 옆에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다. 이건 예외잖아요. 최종 지분에 인접해 있는 토지가 신규 등록지다. 그럼 그때는 원칙이 아니라 예외. 본본으로 가야 되죠. 최종 본본. 최종 본본이 1, 2, 3, 4니까. 다음 순서의 번호로 본번이니까 1, 2, 3, 5 이렇게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된다고. 그 다음 한 필지로 합병을 한대요. 근데 3, 5, 6 토지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답니다. 근데 여기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지번으로 부여하려면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으로 신청을 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신청이라는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3, 5, 6으로 정해야 한다 했으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주거용 건축물이 있다면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으로 토지 소유자가 뭐한 때는 신청하는 때에는 이 말이 들어가줘야 3의 6으로 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청하는 말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뭐한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합병이든 분할이든 주거용 건축물이 딱 나왔을 때 합병에는 반드시 뒤에 뭐가 따라 나와야 된다? 신청하는 때에는 이 말이 따라 나와야 되고 분할인 경우에는 따라 나오지 않아야 된다. 그거 잡아 들어가는 게 키워드라고요. 그 다음 13번. 틀린 것은 또 풀어보자고요. 신규 등록할 토지가 여러 필지 있는 경우 여러 필지 이거 나오면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 본본 나오면 되죠. 최종 본본, 다음 순번으로 본본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요. 어떤 토지의 지번이 이렇게 진행할 경우에 7의 2를 세 필지로 분할하겠대요. 그러면 7의 세 필지로 분할하면 한 필지는 7의 2, 나머지 필지는 7번지 본본의 최종 부분이 뭔지를 확인해야 되죠. 최종 부분이 보니까 7의 5로 끝났네요. 그러면 뭐다? 7의 6, 7의 7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런데 3, 4로 부여한다 했으니까 2번 지분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합병 대상 지번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합병의 토지의 지번은 별다른 단서가 없으니까 본본 중에서 선순위 지번이니까 더 빠른 몇 번지? 7번지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지번 부여 지역에 지번이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아 지번 변경을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지번 중 본본으로 한다. 자, 지번 변경은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거든요. 그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이 종전 지번 중에서 뭐로? 본번이잖아요. 그 아래 나와 있죠.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지역은 종전 지번 중에서 뭐로? 본번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틀린 지문은 몇 번이다?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14번. 14번부터는 조금 쉬었다가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